홍길동전. 조선시대 세종 임금 때 홍판서라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어요. 홍판서에게는 인형과 길동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특히 둘째 아들 길동은 영리하고 재주가 많았어요. 홍판서는 그런 길동을 무척 사랑했지만 길동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길동은 본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길동이 서자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을 텐데. 서자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훌륭해도 벼슬을 할 수 없었어요. 자라면서 서자의 서러움을 알게 된 길동은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으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자인 길동은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나으리라고 불러야 했어요. 이런 차별에 고민하던 길동은 결국 집을 떠났지요. 몇 날 며칠을 떠돌아다니던 길동은 어느 깊은 숲에 이르렀어요. 길동은 잠시 쉬어가려고 앉을 자리를 찾다가 커다란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발견했어요. 무슨 동굴이지? 길동은 바위를 천천히 밀어보았어요. 바위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무거웠어요. 하지만 힘이 세고 무술이 뛰어난 길동에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길동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넓은 들판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마침 무슨 잔칫날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왁작직을 떠들썩했어요. 여봐라! 길동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히히거리며 놀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길동을 쳐다보았지요. 누구시오? 어떻게 여길 들어왔소? 나는 홍판사댁 둘째 아들 홍길동이라 하오.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떤 곳이오? 길동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무리 가운데 덩치가 제일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도적들이요. 지금 저 바위를 들어올리는 사람을 두목으로 삼으려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소? 그 사람이 가리키는 곳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었어요. 길동은 성큼성큼 다가가 바위를 번쩍 들어올려 멀리 던져버렸지요. 아니, 셋이서도 들어올리기 힘든 바위를 가볍게 던져버리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군. 도적들은 기가 눌려서 두려운 눈으로 길동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모아 소리쳤지요. 우리 두목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하늘이 내린 장군입니다. 길동은 도적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심했지요. 다음 날부터 길동은 도적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어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등 날마다 고된 훈련을 계속했어요. 길동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할 일을 일렀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빈당이다. 약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관리를 혼내주고 그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자, 이제 모두 나를 믿고 따르라! 활빈당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길동과 활빈당 당원들은 먼저 가까운 강가로 쳐들어갔어요. 새로운 사또가 백성들의 땅과 곡식을 다 빼앗아 간다는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이지요. 사또는 술과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사또, 내 이놈!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너는 내 배만 채우고 있느냐? 사또는 무서워 잔치상 밑으로 머리를 숨기고 벌벌 떨었지요. 길동은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길동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나쁜 관리의 집과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관가를 공격했어요. 홍길동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백성들은 활빈당 만세라고 외치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홍길동을 잡으려고 야단이 났지요. 홍길동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전국의 관가에서 홍길동을 잡아달라고 난리들이니. 임금님과 신하들은 크게 걱정을 했어요.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레 아뢰었어요. 전하, 홍길동은 병조 좌랑으로 있는 홍인영의 동생이옵니다. 그러니
홍인영에게 홍길동을 잡으라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그래. 그렇다면 당장 병조좌랑을 부르시오. 길동을 잡으라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홍인형은 먼저 커다란 방을 써서 전국에 붙였어요. 길동아, 너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아누우셨다. 나라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면 당장 나를 찾아오거라. 내가 오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방을 붙이고 나서 얼마 뒤 경상도에서 홍길동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라도에서도 홍길동이 잡히고 강원도에서도 홍길동이 잡히고 충청도에서도 홍길동이 잡히고 전국에서 모두 8명이나 되는 홍길동이 잡혀온 것이었어요. 8명의 홍길동들은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았어요. 홍인영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지만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가릴 수가 없었지요. 어허, 이럴 수가. 임금님과 신하들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어요. 그때 한 명의 길동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전하, 소인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나쁜 관리들을 벌주었을 뿐이옵니다. 그러자 나머지 홍길동들이 뒤로 벌렁 자빠져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어요. 길동의 도술에 모두 혀를 내두르고 말았지요. 결국 나라에서는 홍길동 잡는 일을 포기했어요. 임금님은 어진 정치를 펼쳐나갔고 백성들은 나쁜 관리에게 재산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도 없었지요. 전하, 이제 이 나라는 모든 백성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뜻을 이루었으니 저는 이만 이 나라를 떠나려 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좋은 정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길동은 드디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편지를 썼지요. 홍길동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멀리 바다 건너 섬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임금님이 되어 훌륭한 정치를 펼쳤답니다.